를 이게 정말 추동을 하고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따져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죠. 이제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나? 그 지금 상황은 어떤가? 제재가 과연 비핵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다수 언론과 또 전문가들이 과거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북한의 핵 능력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진즉에 이제 두 손 들고 백기투항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복귀해 보면은 대북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강해지는 이런 어떤 양상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과거에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점을 대부분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최근은 어떠냐?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금 제재가 북한에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한 2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떠냐? 그거는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가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따져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북한이 뭐 그 동창리 시설을 복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이 자기들의 영변 핵 시설을 통째로 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폐기하고 그리고 동창리 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걸 받으면 이제 미국은 대북 제재 상당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 이렇게 이제 좀 협상을 제안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이걸 결과적으로 거부를 한 상황이에요. 그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창리 시설은 복구되고 있다고 그러고 영변의 핵시설은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 미국이 북한의 제항을 좀 이렇게 일부 좀 조율하면서 수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지금은 영변 핵시설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관하에 그걸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그 준비 작업에 착수했을 것이고 동창리 시설도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어떤 준비들이 갖춰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으면 더 났던 거지 효과가 없었던 거고 최근에도 나타난 현상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시설들은 계속 가동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김현철 후보자가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과연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걸맞게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또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방법이냐. 예.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의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이죠. 네. 근데 대북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논란이지만 사실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한다기보다는 단순히 후보자가 친북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공조를 우선시하지 않을 거고 뭐 한미 간 대북 정책에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엇박자가 있잖아요. 네, 있어도 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정책에 대해서 또 노선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죠? 네. 한 나라 안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네? 도저히 같은 나라에서 네. 살 수 없는 것처럼 뭐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과 미국의 이른바 국익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익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국익을 추구하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대북 제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그 짐 모리스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북한에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 다른 주식들 다 팔아서라도 북한에 다 투자하고 싶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의 그 경제 전문가들조차 또 투자자들조차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북한에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남북 경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창출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제로 진출하는 이런 어떤 미래의 비전을 위해선 대북 제재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점차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미국은 자기들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이제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제재를 계속 유지해도 자기들의 이익에 별로 이제 미치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예. 갈등이 있는데, 이견이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치 이견이 있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또 후보자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경제 문제 말씀하셨으니까는 보면 2016년에 후보자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자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개성공단 폐쇄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그 전에 이제 존재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 사라지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분들이 좀 있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그죠?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서 남한은 32억 6,4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북한은 약 그의 한 10분의 1 정도, 한 9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사이에 되는 3억 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개성공단을 퍼주기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1을 투자하면 10을 가져오는, 그죠? 포기에 가까웠다라는 걸 요 기본적인 통계 수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가 개성공단 폐쇄는 이런 맥락을 볼 때 자해수단이다. 예? 예. 이런 그 표현을 썼는데, 이건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이익은 사라지고, 그죠?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한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원자재도 있고 중간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비와 시설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지금 공단 폐쇄 이후에 입주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또 여러 개의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입주 회사가 있으면,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여러 다양한 어떤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이제 협력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유통 업체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식료품 관련된 업체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이제 그 협력 업체들이 입고 있는 피해까지 합치면 5조 원에서 한 6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때린 주먹이 아프다고, 그죠? 예. 때린 주먹이 아프다고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서 북한이 한번 강하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입게 된 피해도 있겠죠. 예? 예. 한 그 15,000명 정도 되는 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셈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적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1을 투자하면 10의 효과를 얻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가 북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런 어떤 현실을 지적하면서 김현철 후보자가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표현만 다 짚어보면은 맞는 말을 했네요, 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으면 그걸 자해수단이라고, 자해조치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스스로를 해하는 조치. 순화. 한자로 얘기하면 그게 자해.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언론들에서는 이렇게 약간 자극적인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보다도 이게 이 주장이 사실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해서 이제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